반갑습니다. 프레시서 신체 불균형 연구소 임정일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척추의 역곡선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척추는 우리가 측면에서 봤을 때 허리가 앞으로 들어가고 또 허리에 대해서 등은 뒤로 이렇게 나오는 이러한 S자의 곡선이 형성되는 것이 정상적인 구조죠. 그런데 오늘 설명드릴 이러한 척추의 역곡선은 반대인 것이죠. 앞으로 들어가야 될 허리, 요추가 뒤로 나오고 또 상대적으로 뒤로 나와야 될 흉추, 이 등 쪽이 앞으로 들어가는 이 흉추와 요추의 앞뒤가 뒤바뀌어서 역곡선이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불균형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도형으로 그려보면 이러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모습이죠. 허리 쪽이 앞으로 들어가고 등 쪽이 뒤로 나오는 이러한 정상적인 S 곡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형되면 허리가 뒤로 나오고, 그죠? 허리가 뒤로 나오고 등이 앞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등이 앞으로 나가고 허리가 뒤로 나오는 이러한 곡선이 역으로 뒤바뀌는 이러한 S 곡선이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태. 자, 이러한 상태가 그럼 왜 발생되느냐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지만 이 허리와 등 쪽의 관계로 놓고 보면 그 원인은 바로 이 허리 쪽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허리 쪽에. 허리 쪽이 뒤로 나와서 이렇게 굳어지고 그리고 고정된 고착된 이 허리 쪽에 이러한 굳고 고정되고 고착된 이러한 문제가 바로 등 쪽이 앞으로 나가서 변형되게 하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우리가 두 발로 서 있는 존재죠. 두 발로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발로 이렇게 설 때 지면 땅바닥을 발로 이렇게 딛고 밀고 이렇게 서 있게 되죠. 그래서 땅바닥을 우리가 밟고 이렇게 밀고 이렇게 서 있을 때 허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짝 가야지 허리는 세워지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의 정상적인 앞으로의 C자, 허리에 앞으로 살짝 들어가는 허리의 C자 곡선이 갖는 그러한 주요한 기능은 바로 허리를 이렇게 세우는 기능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허리가 앞으로 이렇게 전진하면서 허리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등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허리에 의해서 이렇게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등 쪽은 허리에 비해서 이렇게 약간 허리에 의해서 편안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 있을 때의 어떠한 구심적인 지지력은 바로 허리에서 나오고 허리가 앞으로 전진하면서 세워지는 이런 허리의 C자 곡선에 의해서 우리 등은 편안하게 우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허리가 세워지는 이러한 이 기능이 완전히 정말로 소실되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너진 이 상태가 바로 허리가 뒤로 이렇게 뒤로 밀려 나오는 상태죠. 물론 이러한 상태가 되기까지는 좀 어느 정도 꽤 시간이 걸렸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허리의 척추 곡선 자체가
좀 이렇게 완만한 플랫한 이러한 허리의 체형을 갖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허리가 좀 더 뒤로 밀려 나오기가 사실은 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뒤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내가 허리를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면서 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허리가 앞으로 밀어주지 못하는 그 힘과 방향성을 어디에서 대신하느냐? 바로 등 쪽에서 허리의 역할을 대신해 주게 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대신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허리가 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다른 곳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허리 위쪽에 있는 이 등 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세워주지 못하니까 등 쪽에서 과도하게 등이 앞으로 나가면서 내가 있는 이 서 있는 자세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 이러한 여곡선의 상태의 체형을 보게 되면 매우 꼿꼿한 상태로 겉모습이 표현되기가 쉽습니다. 왜? 등 쪽이 이렇게 많이 앞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얼핏 보면은 되게 꼿꼿하고 펴져 있는 상태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등 쪽이 펴져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등 쪽이 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태는 허리의 굳어짐으로 인해서 등 쪽이 과도하게 앞으로 나가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겉모습으로 보면 매우 꼿꼿한 상태로 얼핏 보면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좀 인위적이고 너무 이게 경직되어 있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꼿꼿한 자세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만들어진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허리 쪽이 1차 원인이고 그리고 이 등 쪽이 2차 뭐예요? 네, 보상. 그렇죠? 이 허리 쪽이 원인. 그렇죠? 원인을 제공하고 두 번째는 등 쪽에서 보상적인 현상, 앞으로 들어가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이 허리 쪽은 뒤로 밀려 나오는 상태에서 매우 굳어져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매우 굳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엎드려 놓고 보면 이 허리 쪽에 있는 이 극돌기, 허리 쪽에 있는 이 극돌기, 동글동글한 이 뼈가 많이 튀어나온 것을 우리가 사실은 쉽게 이렇게 만져서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때로는 이 뒤로 나온 이 극돌기 척추뼈가 이렇게 등받이 의자나 또 땅바닥이나 이러한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허리 쪽에 있는 이 척추뼈에 있는 이 피부가 많이 이렇게 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거뭇거뭇하게 이렇게 변색되어 있는 모습을 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뭐 내 자녀나 내 가족이나 그런 분이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어떠한 인체를 다루는 그런 뭐 에스테틱이나 아니면 어떤 운동 분야나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이 계시면 너무 꼿꼿한 자세로 너무 긴장되어 있는 자세를 항상 취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사실은 그 겉모습 이면에 이렇게 있는 이 허리 쪽이 뒤로 나와서 후만돼서 고정된 있는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엎드려서 중력을 좀 분산된 이 엎드려 있는 상태를 놓고 그리고 팔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허리가 들어가니까 팔을 올리지 말고 되도록 팔을 옆으로 늘어뜨리든지 아니면 차렷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허리를 가만히 이렇게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리뼈가 이 근육에 대해서 뒤로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는,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려서 피부를 보면 이 척추에 있는 이 극돌기뼈가, 동글동글한 뼈가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이렇게 변색되어 있는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꼿꼿한 모습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인체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곳이 변형되고 한 곳이 왜곡되면 그 변형되고 왜곡되어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세를 표현하고 이렇게 사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사실 이런 경우를 보면 이쪽에 허리만 놓고 보면 허리의 자세가 그대로 우리 겉모습에 드러나면 이런 자세가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자세가 아니라 이러한 자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부위의 문제, 한 부위의 틀어짐, 한 부위의 변형은 다른 부위가 그 변형된 부위를 내가 대신해서 내가 보상하기 때문에, 대신해서 자세의 적응을 취하기 때문에 다른 부위가 더 과도하게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는, 겉으로 보는 자세는 사실은 우리가 반대로 이해하기가 쉽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속기도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의 이해가 사실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 그 왜곡되고 불균형한 그 몸에 사실은 잘못된 어떠한 처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게 등 쪽이 되겠는데요. 이 등은 말씀드렸다시피 허리 쪽이 못한 그 앞으로의 움직임을 등 쪽에서 대신했기 때문에 이 등 쪽의 지금 상태는 어떠한 상태냐? 이 등 쪽의 상태는 매우 약해진 상태입니다. 매우 약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근육의 상태는 근육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근육이 또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약해진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태로 변형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한번 잠을 잘못 자고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등 쪽에 약해지고 등 쪽이 늘어나 있는 이러한 근육 상태가 사실은 근육 상태에서 한 번 더 고정되고 굳어집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등 쪽이 매우 뻣뻣해지죠. 물론 이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근막의 긴장이 매우 뚜렷하고 농후하죠. 그래서 이쪽 등 쪽은 약해진 상태에서 한마디로 굳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우리가 앞쪽에 있는 사각근이라든지 앞쪽에 있는 우리가 흉근이라든지 아니면 이 위쪽에 있는 승모근 그리고 견갑, 거근 이런 쪽에 여러 가지 또 회전근개 이런 쪽에 과도한 긴장이 또 겉으로 보이죠.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리고 만져질 때 팽팽하고 만져질 때 경직되고 이러한 상태는 사실은 허리 쪽으로 인한 이쪽에 약해진 상태에서의 굳어짐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심한 자극 또 무리한 자극이나 조절을 하면 사실은 더욱더 긴장됩니다. 약해져서 굳은 그 근육과 부위에 스트레스적인 자극을 가하면 약해진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굳었는데 나를 더욱 자극을 준다? 사실 그러면 더욱더 자극을 줘서 자세를 버티려고 하는 습성이 생깁니다. 왜? 보상적인 긴장으로 인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것들을 내가
뭐냐면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그냥 그쪽에 우리가 굳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과도한 자극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C자 이 역곡선에 있는 체형은 더더욱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등 쪽에 과도한 긴장을 자제하고 먼저 우선적으로 허리 쪽의 근육을 다스리고 더 나아가선 허리 쪽의 정상적인 전진의 메커니즘에 의한 허리가 내 몸을 든든하게 지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허리의 C자 만곡을 회복하는 것이 주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오늘은 척추의 역곡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